신장사상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장사상충 역시 광견병 백신만큼이나 필요성이라던가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얘의 이름은 다이로필라리아 이미티스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고, 모기를 매개를 해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과 관련돼서 뭐 기침을 한다거나 운동성이 얘가 좀 떨어진다거나 헉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뭔가 심혈관계와 관련 지은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처지고 밥을 안 먹고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사상충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 아이인지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다른 신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는 강아지를 물은 모기가 이제 거기에 있는 신장사상충 유충을 빨아먹게 되고, 그 유충이 모기 몸속에서 L3단계라고 하는 수준의 유충까지 모기 몸속에서 자라나요. 요거는 약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건 뭐 모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형태의 신장사상충 유충을 갖고 있는 모기가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를 물게 되면은 이제 이 L3단계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략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얘네가 L3단계에서 L4단계로 성장하는 데까지 강아지 같은 경우는 2달가량,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2달 반가량,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에 얘네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벨로핑 어덜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청년기에 벌레가 신장사상충이 이제 정말 완벽하게 완숙하는 데까지 한 4-5달 정도가 걸리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4달에서 6달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성체가 되게 되면은 이제 몸속에서, 심장 쪽에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가량 살면서 계속해서 알들을 낳게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생존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와 달리 이제 유충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대부분들이 이 L3단계 유충에서 L4단계까지 효과를 나타내요. 신장사상충 예방약이 효과를 보이는 단계들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가령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 신장사상충을 몇 달 건너뛰시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신장사상충 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체크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달 전에 신장사상충하고 아직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만약에 그 사이에 휴학기간 동안에 신장사상충이 혹시라도 감염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신장사상충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들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검사를 하고 다시 한번 6개월 이후에 재검사를 하는 것들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장사상충 예방하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L4 이후 단계는 약효가 없기 때문인 거고, 휴학 시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항원 검사들이 필요하고, 가령 1년 내내 저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신장사상충을 모두 체크를 약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도 연 1회 정도의 정기적인 검사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처럼 체크를 받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장사상충의 종숙주가 아니에요. 종숙주라는 개념은 해당 기생충이 자라나서 성체까지 완성이 되고 다시 자손을 번창하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돌릴 수 있는 그런 숙주를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는 신장사상충의 종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0마리가 감염되었다라고 한다면은 1마리, 2마리 아주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으로 성체까지 성장할 확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겠네, 예방약 안 해줘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강아지하고 달리 진단 과정이 있어갖고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심장사상충 항원 키트, 항원은 그 해당 기생충 그 원인체 자체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를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항원 검사 키트의 원리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동일하게 암컷 성충 심장사상충의 어떤 물질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원리로 진행이 돼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종숙주기 때문에 감염되는 대로 다 자라나기 때문에 키트 검사에서 그 걸러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키트의 민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은 편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 자라나지도 않는데 가령 얘가 감염이 되었는데 가짜로 검사상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암컷인 상태라거나 혹은 아니면은 아주 재수없게 수컷 심장사상충만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보통 이 항원 검사를 진행을 하고 검사를 판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성 혹은 아니면은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음성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단 과정의 어려움이란 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항원 검사 처음에는 항원 검사 그 다음에 뭐 항체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심장 초음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는 뭐 훨씬 더 간략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사상충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확진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는 확률이라던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검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혹여나 이제 놓치고 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혹여나 그 감염될 경우 이런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성충 치료제가 있지만 고양이들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상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에드보킬 레볼루션 이런 제품들을 저는 보통 말씀드리기를 광범위 기생충약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약이라고 얘기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사상충뿐만 아니라 회충, 구충 같은 내부 기생충들, 그 다음에 외부에 달라붙을 수 있는 외부 기생충들도 같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 기생충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제품들이 있고, 하트가드하고 프론트라인이라는 제품들도 각각 따로 있어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드보킥과 레볼루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 브로드라인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강아지 에드보킥에서 고양이한테 발라도 되나요? 그건 안 되세요. 그 약품의 농도라던가 강아지 제품하고 고양이 제품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은 좀 위험하실 수도 있고요.